풀이를 하자면, 일단 가나다 조건을 하나씩 보면 FA랑 FB가 0이라는 조건에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fx가 0에서 1 이하로 갇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다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계도함수가 있으니까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0보다 작다는 말은. 그래서 이거는 곧 미분 가능을 의미하고,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라는 조건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까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연속이기 때문에 이어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b-a 플러스 2보다 작음을 보여라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생각을 해봤더니 곧 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프상으로만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어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큰 그림은 다 그려진 것 같아요. 그지? 수고했어. 여기서 제일 유용한 생각은 왜 하필 이 숫자인가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그런 건 엄청 중요한 생각입니다. 뭐 길이가 무엇이 이보다 크지 않음을 보여라 하면 다른 숫자도 아니고 왜 하필 이건가? 그럼 이거 의미를 찾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 요런 꺾인 성분의 길이가 요 길이니까 그래프의 길이가 요거보다 작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한데 여기서 그치면 좀 찝찝함이 있는 거죠. 심층 면접에서는 주로 그런 일은 없는데 수리 논술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낮을수록 뭐가 문제겠어? 체감 난이도가 낮을수록 답안의 논리적인 비약이 없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탄탄해야 합격권에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 다 대충은 풀거든. 다가 아니고 합격권에 드는 애들은 대충은 풀거든. 근데 경쟁률이 너무 높잖아.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충 다 푼 애들이 합격 정원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그 합격선은 어느 선에서 형성되냐면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탄탄한가가 합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물론 난이도가 막 극상이 돼버리면 대충 풀기만 해도 합격권에 드는 케이스도 생기지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난이도가 극상이 되기는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탄탄함을 어떻게 보완하는가가 여러분들 입시에서도 아마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 친구의 생각이 이걸 다시 좀 그림을 좀 더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좀 더 이쁘게 만들었는데, 친구의 생각이 도원이의 생각이 그림으로 비추어 보면, 도원이는 수학 잘하겠다. 아무튼 그림으로 비추어 보면 이걸 굉장히 이렇게 작은 꺾인 선분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죠. 뭐 할 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곡선의 길이, 적분을 이용해서 곡선의 길이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지. 그때의 기억을 살리면 우리가 이 꺾인 선분의 각각 길이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생각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를 x1, 얘는 x2 이런 식으로, a는 x0 이런 식으로 뒀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수학적 풀이를 작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됩니다. 큰 그림은 요 세로 길이 있잖아. 직각 삼각형의 요 세로 길이, 이것들의 합이 어떻게 될 거다. 이것들의 합이,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하면 만약에 여기까지 어딘가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잖아. 왜냐하면 fx는 해구간 AB에서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그런 정리의 이름을 알아야 답안을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그럼 최대값을 라지 m이라 합시다. 라지 m. 그러면 요 가로 길이, 이 세로 길이가 세로 길이를 전부 다 합하면 만약에 최대값을 가지는 C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그러면 C까지 세로 길이를 전부 다 합하면 m이 되겠죠. m. 최대값 m.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또 세로 길이 전부 다 합하면 또 m 될 겁니다. 근데 A에서 B까지를 n 등분을 하면 요 최대값을 가지는 C가 xk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것들을 전부 다 합한 게 정확하게 n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딱 갈라지지 않으면. 물론 n보다 작을 거라서 답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찝찝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어떤 A, B 사이의 C에서 최대값 m을 갖는다라고 하면 곡선의 길이를 요렇게 한번 구하고 C 오른쪽으로 한번 구해가지고 합한 걸로 처리를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얘를 xn으로 해가지고 xn-1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요 A와 C 사이의 길이를 L1이라 하는 거지. 그러면 L1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이 점을 P1, 요 점을 P2라 하면 P1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고 P2의 좌표를 X2, Y2 이런 식으로 놓으면 L1은 K는 1에서 N까지 PK에 PK-1 이 작은 선분들의 합이 이렇게 꺾인 선분의 길이 합이잖아요.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곡선의 길이로 수렴하게 되겠죠. 연속이니까 곡선의 길이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숫자보다 크지 않음을 보여야 되니까 얘보다 계속 큰 거를 찾아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b-a 플러스 2보다 작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부등식은 항상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거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도 이렇게 아까 전처럼 한쪽으로 몰았을 때 특정 길이가 된다는 걸 이용을 하려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삼각 부등식이죠. K는 1부터 n까지, 얘는 가로 길이는 전부 다 델타 x로 똑같고 세로 길이는 yk 마이너스 yk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걸 써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각 부등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원래 학교 시험에서건 입시를 할 때건 여러분들 느낌 가는 대로 일단 문제를 빠르게 풀고 최대한 빠르게 풀고 시간이 남으면 뭘 해야 되냐면 마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저런 걸 채워 나가야 됩니다. 등호나 부등호의 근거를 적는 거죠. 등호나 부등호의 근거. 그럼 얘도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지금 리미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얘와 이 시그마 부분만 생각하면 등호를 쓸 필요는 없죠. 그죠? 삼각 부등식에서 삼각 부등식은 한 변의 길이보다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큰 거니까 등호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리미스를 붙여도 이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는 건 조임정리거든. 조임정리예요. 그럼 조임정리로 넘어가 버리면 등호가 붙죠.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분의 1보다 n분의 2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조임정리에 의해서 여기 양변에 극한을 붙이면 극한 값은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 조임정리에 의해서 극한을 붙이는 순간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등호가. 아무튼 이 부분은 등호가 붙어야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유한계의 시그마는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와 관계없이 따로 떼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이 부분 아무리 n이 많더라도 아무리 n이 적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가로 길이들을 전부 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 전략이 활용되는 거죠. 전부 다 밑으로 내리면 합은 C-A입니다. C-A. 이건 뭐가 되니? 요건 A에서 C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전혀 찝찝함 없이 그냥 정확하게 M이죠. M.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수열이 됩니다. 상수열. 이 부분은 상수열이 되는 거라서 극한을 취하더라도 C-A 플러스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C부터 B까지의 구간을 L2라 하면 답안을 쓸 때 L2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써도 되지만 번거로우면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용어가 뭐가 있어? 그죠? 뭐 같은 방법으로 좀 더 있어 보이려면 L2인 상황에서도
뭐 일반성을 잃지 않음으로라는 말은 이전 과정을 똑같이 할 수도 있다.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 앞의 상황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쓰고 나서는 L은 L1 더하기 L2인데 L1이 C-A 플러스 M이고 L2인 상황에서도 일반성을 잃지 않으니까 L2는 B-C 플러스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C-C 없어지고 B-A 플러스 2M인데 최대값 M은 지금 1 이하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B-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끝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수업 시간에 주로 논의할 건 여기 AP 캘큘러스 책 이거 갖고 입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입시 준비하는 건데 수학을 제대로 배우는 것과 입시 준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그 교집합이 많거든. 교집합이. 그래서 어떤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수업 시간에 자주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와야 됩니다.